안녕하세요. 신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오래간만에 업그레이드하게 돼서 그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제가 전에 쓰고 있던 컴퓨터는 i5 4670이라는 CPU랑 관련된 부품으로 된 컴퓨터인데요. 뭐 아주 크게 느린 건 없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뭐 영상 인코딩도 조금 빠르진 않은 것 같고 제가 하는 게임들도 좀 고사양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6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AMD에서 나온 라이젠이라는 CPU가 좀 가성비가 좋고 좀 훌륭하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됐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품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컴퓨터에서 이 세 개만 바꾸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일단 CPU랑 메인보드는 이게 이제 AMD CPU에는 해당 이제 맞는 이제 메인보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당연히 필수고, 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는 이제 이 램의 규격이 DDR3라는 규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DDR4, 이게 지금 좀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PC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메모리는 이 메인보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뭐 가격을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2019년 11월이고요. CPU는 제가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뭐 최저가 19만 원 정도, 그리고 램은 6만 원대, 그리고 메인보드는 10만 원 초반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약 3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30만 초반대 정도 그런 이제 예산으로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램이야 어차피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칩으로 돼 있는 간단한 구성이고요. 저도 지금 6년 만에 컴퓨터를 지금 처음 조립한 거라서 굉장히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CPU를 한번 먼저 뜯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유통사에 스티커로 밀봉이 되어 있고요. 뭐 AS 기간은 3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는 잠깐 옆으로 치우고 CPU를 열어보면, 네. 패키징은 참고로 좀 이렇게 좀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티팩이라고 하는 건데, 유통사에서 이제 패키징이 좀 이제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 이제 뭐 이렇게 상자에 뭐 라이젠 로고도 이렇게 컬러로 나와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뭐 CPU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을 어떻게 유통사에서 이제 패키징 정책을 가져가냐, 그 차이로 나타나고요. CPU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뭔가 좀 플라스틱 같은데 포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쓰던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플라스틱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딱딱한, 약간은 이제 딱딱한 이제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격이나 이런 것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CPU는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CPU 쿨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참고로 이 CPU 쿨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메인보드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이 기본 쿨러도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저는 이제 따로 사제 쿨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쿨러로 되어 있고요. 패키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CPU는 잠시 닫아두고 이제 메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구매할 때 뭐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면 메인보드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뭐 저는 에즈락이라는 제품을 회사 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뭐 아마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것만 해도 뭐 거의 뭐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게 뭐 가성비가 괜찮은 모델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 뭐 AS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열게 되면
이렇게 설명서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가이드 같은 게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뭐 메모리를 장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뭐 CPU에 따라서 메모리 클럭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메인보드는 메모리 소켓이 4개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총 4개 꽂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소켓에 따라서 이게 좀 뭔가 지원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조립하니까 이건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대충 보니까 A2하고, 그러니까 보통 메모리를 이제 2개를 쓰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많이 쓰는 분은 4개 쓰는데, 딱 보니까 A2하고 B2를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뭔가 더 지원되는 거나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와 먼 쪽으로 A2, B2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설명서예요.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 요건 뭐 드라이버 CD인데 요즘 뭐 CD 뭐 들어간 컴퓨터 잘 없죠. 요거 뭐 메인보드 스티커인 것 같고, 뭐 멋은 별로 없네요.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인데 설명서들인데, 한글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런 스펙,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점퍼 설정 등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메인보드 자체에도 어디에다 뭐 어떤 핀을 꽂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설명서 없어도 뭐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설명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뉴얼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백 패널이라고 해서 컴퓨터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면 후면에 이제 이렇게 포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틈새를 막아주는 그런 백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어떤 거가 USB고 어떤 게 뭐 랜 카드 꼽는 것이고, 뭐 사운드는 어디 꼽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타선이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나 그런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이 작은 나사는 요즘은 이제 그 메인보드에다가 SSD를 바로 장착할 수 있는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착하게 되면 이 나사로 고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예, 드디어 메인보드 본품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메인보드가 나와 있고요. 딱 보면 다 기판 덩어리죠. 예. 제가 이 메인보드를 구매할 때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원부예요. 전원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고가 메인보드들은 이 전원부에 있는 이런 이제 이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이게 뭐 페이지로 표기를 하는데, 뭐 6페이지다, 4페이지다, 아니면 뭐 12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그 6년 전에 그런 구매를 했던 메인보드들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아마 15페이지 이런 메인보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아마 저가형들은 뭐 4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뭐 아주 저가는 아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 라인인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게 마이크로 ATX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사이즈 정도예요. 이 메인보드가 참고로 크면 이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그래픽 카드 슬롯도 더 많고 한데, 뭐 그래픽 카드를 2개 꽂을 일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물론 이제 뭐 2개를 꽂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2개, 뭐 일반 뭐 중간 성능 2개를 꼽는 것보다는 빠른 거 하나가 그런 더 낫다, 이런 게 많아서 뭐 확장성은 뭐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뭐 USB 포트,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픽 카드 모니터 연결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은 이제 USB-C라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포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USB가 또 이렇게 USB-C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즘 막 확실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CPU를 장착하는 부분이고 램 장착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케이스에는 이제 뭐 전원 스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선들을 여기 보면 이제 작게 뭐 명칭들이 나와 있어요. 뭐 전원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리셋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찬찬히 꽂고 케이스에 있는 뭐 쿨링 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거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케이스에 보면 USB 3.0 포트 파란색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커넥터가 따로 있어서 여기다가 딱 꼽으면 되고요. 전원 케이블 꽂으면 되고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원 관련된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전원을 꽂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부품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천천히 조립한 영상은 추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